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시간 10장 단자망 파트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 ZAB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ZAB라고 하는 것은 Z의 AB, 즉 이곳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즉 구동점 임피던스 구해달라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임피던스 ZAB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딱 봐도 이 친구랑 직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이거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지금 2분의 1을 우리 S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 친구가 C의 관점이니까 우리 이것을 S분의 2로 쓸 수 있겠다. 아니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2분의 1이잖아요. C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SC분의 1의 형태잖아요. 원래. 근데 C 값 자체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S라고 쓸 수가 있죠. C 대신에 2분의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2분의 S가 되고 이거분의 1이 되죠. 그래서 S분의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분의 2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들 여기 보면은 1과 2가 어떤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 됩니다. 직렬 연결. 그래서 더하기 1 플러스 이 친구는 오메가 L이죠. 정확히는 J 오메가 L이죠. 근데 J 오메가를 S로 두기로 했으니까 S의 L이죠. 그러면 2의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S 이렇게.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곱하는 거죠. 왜? 병렬에서 합분의 곱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2S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 구동점 임피던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분자와 분모의 S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S와 S가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2에 1 플러스 2S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모는 S가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 괄호한테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멀리 왔다고 했을 때 SS 약분되니까 2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S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죠. S에 1 플러스 2S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개를 해볼게요. 이거 풀어볼게요. S가 1과 만나고 S가 2S랑 만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어보고 싶어요. 2S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2S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똑같은 식이죠. 왜냐하면 이 S가 2S랑 만나면서 2S 제곱이 되고 S가 1과 만나면서 S가 되고 그 다음 2는 그냥 2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자 한번 볼게요. 분자는요. 그대로 가져온 건데 1 플러스 2S냐 2S 플러스 1이냐 어차피 덧셈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일단 기본식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문제 보기 형태랑 얼마만큼 똑같이 맞출 수 있느냐 그 역량 그러니까 약분하고 뭐 통분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이 정도로 보고 칠판 한번 지우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2단자망에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회로를 보고 구동점 임피던스를 뽑아내봐라. 즉 임피던스 구해봐라.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형태를 딱 보니까 얘가 지금 C1이고 이 친구가 C2, 얘가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형태를 보니까 이것과 이것 전체가 무슨 연결?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이 친구 더하기 이거 뭉탱이 더하기 하면은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겠더라. 그러면 먼저 C1에 대해서 써볼게요. S의 관점으로 바꿔보면 우리 SC분의 1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C1이니까 C1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여러분 지금 얘는 어때요? 얘 어때요? 병렬 연결이죠. 병렬일 때는 우리가 합분의 곱을 적용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SC2분의 1 더하기 합이니까 저거는 그냥 SL로 들어오면 되죠. SL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분자는 두 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SC2분의 1 곱하기 S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지금 C1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S분의 1이라는 값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C1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같이 해볼게요. SC2분의 1이래요. 근데 C2가 5분의 1이죠. 이곳에 5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S분의 1 곱하기 C2분의 1인데 이게 5분의 1이니까 그냥 5가 되는 거죠. 이게 5분의 1이니까 이 자체가 그냥 5가 되는 거죠. 역수로 뒤집히니까. 그러면 S분의 5가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분의 5 이렇게 들어가고 이 친구는 SL입니다. 그럼 5죠. L 값이. 그냥 OS 더하기 OS. 분자 한번 해볼게요. SC2분의 1이래요. 그럼 C2가 역시 이것도 5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S분의 5가 됩니다. 아까 이 원리랑 똑같이. 그래서 S분의 5가 되고 SL이니까 곱하기 OS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좀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이 식까지 뽑아냈다면 거의 50%는 온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보아하니 이 S랑 약분이 되네. 그럼 분자는 25만 남네. 일단 하나 캐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 교재에서 정리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교재에서는 OS 플러스 S분의 5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온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통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통분하느냐? S로 통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분하자 이건데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맞추는 겁니다. 왜? 덧셈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통분하면 S분의 5 더하기 S분의 5S 제곱 이렇게 되죠. 왜? 어차피 S분의 5는 S분의 5고 이 친구 보세요. S분의 S 제곱이니까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면 똑같이 OS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에 적어볼게요. 자, 위에는 25. 여기서 이거는 S분의 1 더하기 위에는 25예요. 25를 써주고 분모를 이제 통분한 걸 갖다 써보자고요. S분의 OS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OS 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제 뒤집힌다고요. 이거 그대로 오고 S분의 1 더하기 이제 번분수 요 밑에 1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안에 거 바깥에 거 하면 OS 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이거 분의 분자는 25S가 되죠. 25S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친구들이 5로 좀 약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5. 이 친구 5가 남겠죠. 자, 그럼 계속 천천히 써볼게요. 여기서 S분의 1 더하기 S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5만 남는 거죠, 이제. 그래서 5S가 됩니다. 여기까지 풀고 보니까 보기의 형태랑 맞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비슷한 듯 없어요. 그러면 왠지 이 친구들을 통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뭘로 통분할 것이냐?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로 통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통분 시작해볼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분모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친구에도 S제곱 플러스 1을 곱하고 이 친구에도 S를 곱하면 일단 분모가 같아지죠. 근데 여기에 S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여기에도 S제곱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S를 곱하면 여기에도 S를 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S의 제곱 플러스 1 S 그럼 여기도 S제곱 플러스 1 지금 이거 통분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통분해 볼게요. 더하기 똑같이 S제곱 플러스 1에 S 한 다음에 여기에는 S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OS 제곱이 들어가겠죠. 통분한 거예요. 어차피 S제곱 플러스 1, S제곱 플러스 1 이거 약분되면은 S분의 1만 남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S제곱 플러스 1분의 OS예요. 그러면 S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 S 이거 하나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S제곱 플러스 1에 OS만 남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분을 완료시킨 겁니다. 그러면 통분식을 이제 위쪽에다가 제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 분의 S제곱 플러스 1과 OS제곱 더하면 뭐예요? 이거 S제곱과 OS제곱이 만나면 6S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1이 만족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근데 죄송합니다. S제곱, 여기서 제곱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춘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 식을 세워놓고 여기까지만 뽑아내면 우리가 어떻게든 저 보기 형태에 맞추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유형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보기 형태로 너무 억지로 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의 유형은 거의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아 이렇게 찾아가면 딱 나오겠다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몇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 그 내용 정도, 흐름 정도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의 회로가 정정 회로로 되기 위한 L값을 구해라. 이때 저항값은 15옴이고 C값은 100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합니다. 아, R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 회로니까 반대로 됐죠? 루트 L, 자 C분의 L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L 값을 구해야죠. R과 C가 주어졌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분의 L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L 값이 궁금해요. 그럼 L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L은 R의 제곱 곱하기 C 값이 될 것이고 R은 10이라고 주어졌어요. 10의 제곱 곱하기 C 값이 1000이죠. 1000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왜냐하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0.1 헨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미리 헨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미리 헨리? 근데 얘는 그냥 헨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밀리의 단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0.1에다가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합니다. 갑자기요? 그러면 10의 세제곱을 상수시키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것의 헨리. 자, 이 형태예요. 이거나 똑같죠. 왜? 10의 세제곱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상쇄되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이거 전개해 볼게요. 10의 세제곱이랑 0.1이랑 만나면 100이 되거든요. 100.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뭐게요? 밀리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밀리로 쓰고 단위 헨리 있었죠? 헨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친구랑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밀리 헨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리 헨리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 주셔서 답안을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번 넘어가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입니다. 어떤 선형 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A는 8, B는 J의 2, D는 1.625 더하기 J일 때 이 회로망의 4단자 정수 C를 구해라. 일단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A, B, C, D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단자 정수 특징 중에 하나가 A, D, B, C는 무슨 값이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C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C만 남기고 나머지 다 정리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항 정리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쪽으로 넘기고 1을 저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BC는 이게 이렇게 넘어오고 이게 넘어가니까 AD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C가 궁금하다면서요. 그럼 C는 B를 넘겨주세요. 그러면 B 분의 AD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값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B 값은 뭐예요? J의 2래요. J의 2 집어넣어 주시고 A 값은 8이 될 것이고 D 값이 1.625 더하기 J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대로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4 마이너스 J의 6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AD 마이너스 BC는 1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 여기까지 보고 칠판 주고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5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4단자 상수 중 잘못 구해진 것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 이 회로 봤을 때 어떤 것 떠올라요? T가 떠오르나요? 파이가 떠오르나요? 이것은 T를 닮았다요. T형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형 회로는 이렇게 했을 때 4단자 정수 중에 A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4단자 정수 중 D라는 값을 가졌다. 그러면
A와 D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A는 4분의 4 더하기 4. 다시 써볼까요? A는 4분의 4 더하기 4.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4분의 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도 마찬가지라고요. D는 역시 4분의 4 더하기 4. D는 4분의 4 더하기 4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두 개 다 계산해보면 2가 나와요. 4분의 8이니까. 자, 그럼 B 구해볼게요. B. 자, B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4를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분모해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했었잖아요. 그럼 일단 4, 4, 16이니까 16, 16, 16. 그럼 16 곱하기 3. 16이 3번 더해지니까 16 더하기 16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32에 48이니까 12가 되나요? 12. 4분의 48. 그러면 4가 48에 12번 들어가니까 12. 자, C 구해볼게요. C는 간단했죠? 그냥 이거 분의 1이었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 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거 2분의 1이 맞습니까? 아니죠. 4분의 1이 돼야죠. T형 회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같이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BCD의 값은 무엇이 되겠는가? 이 4단자 정수 ABCD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 T형 회로일까요? 파이형 회로일까요? 이것은 파이형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파이를 닮았다 하여 파이형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BCD 4단자 정수를 올바르게 나열한 거를 골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라봤다면 A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라봤다면 D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D. 그럼 A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A는 ZB 분의 ZB 플러스 ZA가 되겠죠. ZB 플러스 ZA. 계산해보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ZB가 이렇게 만나니까 1 플러스 ZB 분의 ZA.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죠. 정리한 겁니다. 그냥 똑같이.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일단 A로서는 정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기 쉬웠던 거 뭐예요? D잖아요. D 한번 해보죠. 이 친구 A니까 자, D 한번 해볼게요. 자, D는 C분의 C 플러스 A예요. ZC 플러스 ZA. 이거 가면 이렇게 하면 1이니까 1 플러스 ZC분의 ZA. 자, 이거 일단 D 찾아볼게요. 이 친구 탈락. 이 친구 탈락.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탈락이죠. C분의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A와 D 값을 통해서 바로 빠르게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값은 그냥 ZA 써주면 그것이 이제 B의 어떤 정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양쪽 거를 어때요? 곱한 다음에 분자에는 그냥 세 개를 다 더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BCD를 4번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T형 회로든 파이형 회로든 여러분이 4단자 정수를 구하는 그 메커니즘, 그 결과값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단자 정수가 어떻게 유도됐는지 그 메커니즘은 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 응용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용된 것들은 실제로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행렬을 계산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기출문제 만났을 때 바라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출이 만약에 나오면 그때 풀이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4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T형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Z22를 구해봐라. 자, 조금 달라요. T형 회로는 T형 회로인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제 파라미터가 나왔습니다. 파라미터. 그러면 우리가 파라미터를 바라볼 때 이건 똑같아요. 여기가 A가 되고 A가 아니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첫 번째 거 Z11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D가 아니라 Z22가 되는 거 Z22 근데 문제에서는 22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Z22는 그냥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걸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Z2 더하기
Z3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해설과 같이 1일 땐 그냥 1, 1일 땐 그냥 1, 3 더하고 2, 2일 땐 2, 3 더하고 그 다음에 1, 2랑 2, 1일 때는 그냥 Z3, 3 이렇게 가져라. 그래서 그냥 Z3를 2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해설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가 4단자 정수에서 T형과 파이형 그 다음에 파라미터 관점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의 관점 그것을 구분해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 봤으니까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같이 보겠습니다. 4단자 회로망에서 영상 임피던스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로가 나와 있고 영상 임피던스를 뽑아내봐라. 영상 임피던스가 두 개 있었습니다. A, B, C, D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루트 씌우고 D, B, C, A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영상 임피던스라고만 알려줬는데 자, 이때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와 우가 어때요? 대칭이 돼 있죠? j 의 100으로 똑같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대칭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지금 4단자망 대칭 회로라고 해설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단자망 대칭 회로에서 A는 D와 똑같다.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A랑 D랑 똑같구나. 그러면 이거 A, D 사라지고 여기도 A, D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럼 공통적으로 이 친구들이 나타내는 값이 뭐냐면 약분이 되었으니까 둘 다 어차피 똑같은 값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어떤 값으로? 루트 C분의 B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우리 C분의 B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루트의 C분의 B.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는 뭐고 C는 뭡니까? 4단자 정수에서의 B와 C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C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T형 회로니까 C는 그냥 이거 가져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J의 50, 마이너스 J의 50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B값을 써줘야 되는데 B값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분의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해설에서 지금 그 분자끼리만 지금 곱하고 더한 부분 있죠. 즉 B라는 부분. 이 B값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 그냥 0값이 나오거든요. 다 상쇄가 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면. 마이너스 J의 50분의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거, 이거 두 개 곱한 것을 분자해서 더하면 그냥 0이 돼요. 그래서 B가 그냥 0이 나옵니다. 즉 분자가 0이에요. 분자가 0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이 전체 값이 0이 된다는 이야기고 영상 임피던스 자체가 0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 자, 이어서 9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회로에서 영상 임피던스 Z1이 6옴일 때 저항 R옴의 값은 몇 옴이 되겠는가? 일단 주어진 거부터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영상 임피던스가 지금 무슨 값을 갖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분명히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A, B 분의 다시 C, D CD 분의 AB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 값이 문제에서는 지금 6옴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A, B, C, D 값을 구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이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 B, C, D를 뽑아낸 다음에 그 뽑아낸 것을 여기에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하면은 그 R 값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R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T형 회로입니까? 파형 회로입니까? 그 어떤 형태도 아니죠. 그냥 기억자 형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행렬 계산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행렬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이잖아요. 직렬부터 쓰는 겁니다. 자, 직렬에서 행렬 1, 4단자 정수 뽑아내보면 이 자체에서만 4단자 정수를 뽑아내보는 거예요. 그럼 1,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는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자체에 대한 4단자 정수를 뽑아냈고 여기에다가 이제 곱해보는 겁니다. 뭐를? 병렬 자리를. 그래서 병렬. 자, 1 가고 여기는 저항 자리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어드미턴스 자리로 오는 거고 얘는 임피던스잖아요. 역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써주고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4개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 회로의 4단자 정수 ABCD가 되는 거예요. 계산 그러면 어렵습니까? 아니요. 할만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나누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1 곱하기 1은 1, R 곱하기 5분의 1은 5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은 0, R 곱하기 1은 R. 이렇게. 그 다음 0 곱하기 0, 다시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5분의 1은 5분의 1. 마지막 0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가 A가 되는 것이고 이 친구가 B가 되는 것이고 이 친구가 C, 이 친구가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회로의 4단자 정수 ABCD가 곧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회로의 영상 임피던스가 이거래요. 그러면 A, B, C, D 다 구했죠.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값이 1 플러스 5분의 R, 1 플러스 5분의 R 곱하기 B 값은 뭐예요? B 값은 R이래요. 근데 R 곱해줘요. 그 다음 C 값 뭐예요? 5분의 1이죠. 5분의 1 곱하기 D는 1이죠. 그래서 A, B, C, D가 만족한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6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이제 이 루트 안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친구를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해볼게요. R이 어차피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R 더하기 5분의 R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R이 한 번, 두 번. 그럼 이거는 뭐예요? 또 통분을 하면 5분의 5R 더하기 5분의 R 제곱 이렇게 해도 되나요? 왜? 어차피 5 약분되면 R만 남으니까 어차피 R이죠. 그 다음에 5분의 R 제곱 그대로 5분의 R 제곱이죠. 이거 계산해보면 5분의 R 제곱 더하기 5R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 번에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5분의 자, 루트를 좀 더 크게 써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죠. 여기서 R제곱 플러스 5R R제곱 플러스 5R이 되는 것이고 이곳은 5가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 5분의 1 곱하기 1은 그냥 5분의 1이죠. 자, 이런 형태는 이제 번분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에 거, 바깥에 거 번분수 형태. 자, 안에 거 곱한 것을 분모로 보내는 거예요. 분모로. 자, 안에 거 곱한 걸 분모로. 그 다음에 바깥에 거 곱한 것을 분자로. 그러면 5 곱하기 R제곱. 그래서 5R제곱. 그 다음에 5R과 곱해지니까 25의 R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역시 5가 약분. 이거 5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해지죠? R의 제곱에 이 친구는 5R.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6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6. 자, 이제 양변을 제가 제곱해 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양변을 제곱하면 R의 제곱 더하기 5R은 이거 제곱하니까 36이 되고 이거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R의 제곱 더하기 5R 마이너스 36은 0이다. 또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가 9, 4가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가 R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이곳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야 두 개를 이제 합쳤을 때 5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식이 딱 정리가 됩니다. R 플러스 9, R 마이너스 4. 이것이 뭐를 만족해야 돼요? 0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이것이 최종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0을 만족하는 R의 값은 무엇이냐? R은 마이너스 9 또는 4, 5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항값에 마이너스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너스 값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음수값은 삭제. 그래서 4, 5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 5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곳이 4, 5일 때 이 영상 임피던스는 6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조금 쉽지 않았죠. 왜 쉽지 않았냐면 일단 이것까지 떠올리는 건 괜찮은데 이 과정을 혹시 모르셨을 수 있고 이 과정을 안다고 하더라도 쭉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쭉 끝까지 왔는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수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수학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나와도 이 수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정도는 이 문제 안에서 해결하고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그때 더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한 번에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9번 문제 푸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부터는 조금 부담이 덜 할 거예요. 분포 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Z, 병렬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분자에 임피던스 놓고 분모에 어드미턴스 놓았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선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를 각각 L, R, C, G라고 했을 때 전파정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전파정수. 우리 전파정수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은 직렬 임피던스 곱하기 병렬 어드미턴스였잖아요. 직렬 임피던스가 가지고 있는 값은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었고 자, 병렬 어드미턴스가 가지는 값은 G 플러스 J 오메가 C. 그래서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장 무손실 전송선로의 임의의 위치에서 전압이 100V였대요. 이 선로의 인덕턴스가 7.5 마이크로 헬리 퍼 미터이고 커패시턴스가 0.012 마이크로 페로 퍼 미터일 때 이 위치에서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일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피던스 성분분의 전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압은 100이라고 알려줬고 임피던스 값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임피던스의 특징 중에 특성 임피던스라고 있었어요. 어떤 위치에서의 상관없이 전압과 전류의 비율이 일정한 거. 그것이 이제 특성 임피던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특성 임피던스 Z0를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Z0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씁니까? 루트. 여러분 루트 뭐였죠? 임피던스, 직렬 임피던스 써주고 병렬 어드미턴스 써주면 되겠더라. 그러면 이 친구가 전개가 되죠. 어떻게 되더라? 직렬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의 오메가 L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병렬 어드미턴스는 G 더하기 J 오메가 C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손실이라고 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무손실이라는 것은 무손실은 R도 0이고 G도 0입니다. 즉 저항과 컨덕턴스가 0이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거 0, 0이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J 오메가 L, J 오메가 C니까 J 오메가 서로 사라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이 곧 무엇이 되더라? C분의 L 값이 되더라. 그러면 C분의 L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L 값이 7.5라 그랬어요. 그러면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 왜냐면 마이크로니까. 그 다음 분모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0.012에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더라.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25옴이 나옵니다. 25옴.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다. 여기에 25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100 써주면 4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A를 가지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무손실 선로에서 R값과 G값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냐 그 내용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류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2번은 2번 체크하고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분포정수 회로에 있어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이
100옴/미터, 인덕턴스가 200mH/미터, 누설 컨덕턴스가 0.5mho/미터일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즉 무해용 조건이죠. 이것을 만족하기 위한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는 몇 마이크로페로/미터인가? 자, 여기서 무외형, 여러분 무손실이 아니라 무외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외형에서는요, RC는 LG라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RC는 LG.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커패시턴스거든요. 즉 이 C 값을 구하는 건데 저 C 값은 이제 R분의 L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값을 통해서 이 값을 풀어내면 되겠네. 그럼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C는 무엇입니까? 자, C는 쭉 그어주세요. 자, R 값이 100옴이래요. 그럼 100을 이제 써주는 겁니다. 100. 그 다음에 L 값은 뭐래요? 인덕턴스니까 200이래요.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G 값이 누설 컨덕턴스니까 곱하기 0.5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어떤 값이 나오냐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페럿이 되고 페럿/미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이 있나 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자, 왜 없냐면요. 지금 커패시턴스의 단위를 마이크로페럿으로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페럿으로 구한 거예요. 이러면 올바르게 구한 걸까요? 구하지 못한 걸까요? 올바르게 구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의 단위와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것을 마이크로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로로 바꿀 때, 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거. 제가 여기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거고 추가된 게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페럿/미터. 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제 이게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가 여기 갖다 붙으면 되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 값에 그냥 10의 마이너스 6을 곱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상쇄시킬 만한 것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의 6제곱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 된 겁니다. 이 친구 서로 상쇄되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랑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걸 곱하고 또 곱해서 서로 없애니까. 그럼 일단은 없애지 말고 이 친구를 이제 마이크로로 바꿔서 여기다 갖다 놔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10의 마이너스 3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10의 6제곱도 추가한 거죠. 이거 두 개 추가되면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디 간다고요? 마이크로로 바꿔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 이제 마이크로로 바뀌어서 페럿/미터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원래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을 곱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불공평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10의 6제곱을 똑같이 곱해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서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로 옮김으로써 마이크로로 바뀐 것이고, 즉 이 친구가 마이크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대로 온 거고, 이 친구는 원래 있던 거고. 그럼 이제 단위는 맞췄어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3과 10의 6제곱이 만났습니다. 뭐만 남을까요? 10의 세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10의 세제곱만 남아요. 이 두 개를 정리하면 10의 세제곱 나고 이제 단위 마이크로, 페럿/미터 이렇게 남는 것이죠. 10의 세제곱은 1000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번 내용까지 단자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과정이 절대 짧지 않았고 절대 쉽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해볼 만한 것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어려웠거나 헷갈렸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은 반드시 한 번씩 체크만 해주시고 복습할 때 그것만 좀 집중해서, 정말 초집중해서 봐주시면 여러분의 공부 능률이 확실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역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